학습된 비사용은 뇌졸중과 가장 일반적으로 연관이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인해서 편측 팔다리에 마비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팔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점차 안 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신경계가 손상된 후에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과 재활 훈련을 하게 되면 팔의 기능이 일부 가능해질 수 있지만 손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한 뇌졸중 생존자는 능력만큼의 팔 사용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때 생기는 문제는 뇌졸중 영향을 받은 팔다리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대뇌 운동기질의 손 영역이 그 관장하는 부분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뇌졸중 생존자의 신체 기능 회복에 아주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 생존자가 옷을 입고 싶은데 환측 팔다리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 옷 입기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자신감이 떨어지고 실패에 대한 경험이 남아서 다음에 같은 시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뇌졸중 생존자들이 일상에서 환측, 마비측 팔다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 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결국 비손상측인 건측 팔다리를 사용해서 활동을 수행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남아서 환측 팔다리는 사용하지 않는 법을 또 배우게 되는, 이게 바로 학습된 비사용을 뜻합니다. 뇌졸중 생존자에게 학습된 비사용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이 약해지고 위축되고 운동 기능도 약해지고 또는 없어지거나 감각 기능 상실은 당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습된 비사용을 피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신경 가소성은 반복적인 노력, 연습을 통해 뇌의 신경 경로를 다시 만들어낸다는 뇌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손상된 영역을 다시 재생시킬 수는 없지만 그 주변 부에 있는 신경 경로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반복된 훈련을 할수록 그 연결을 다시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뇌졸중 후에는 뇌와 근육 사이의 신경 전달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약해지거나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마비 환자가 발목을 제어하기 어렵고 손을 쥐고 펴고 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 가소성을 이용하면 우리는 신경 연결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고 약해지고 마비가 된 근육을 다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CIMT라는 건측 제한 운동치료는 건측, 그러니까 마비가 있지 않은 쪽을 사용하지 않게끔 벙어리 장갑 같은 보호대를 착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장시간 환측의 기능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마비측을 훈련하는 거예요. 학습된 비사용을 극복하고 기능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건측 사용을 자제시키고 환측 사용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건측 사용을 제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측을 가능한 한 자주 사용하는 반복 훈련을 동반해야 합니다. 단순한 반복 훈련이 아니고 굉장히 집중적이고 환자에게 의미가 있는 동작을 훈련해야 됩니다. 당연히 환측 팔다리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동작을 세분화시켜서 단계별로 각각 반복 수행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단계별로 능숙해진다면 점차 전체적인 과정을 해보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CIMT는 2주 동안 하루에 6시간 이상 훈련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10주간 주 3에서 4회를 또 하루에 30분 정도를 꾸준히 훈련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표로 하는 동작을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반복 연습하고 능숙해짐에 따라서 전체 과정을 건측을 제한하고 환측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훈련을 할 때에는 운동 일지를 작성을 해서 그 경과, 변화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또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야만 이 힘든 뇌졸중 재활을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뇌졸중 환우 운동 모임에 가입을 하셔서 함께 활동을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